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국내 자동차 시장의 중형 SUV에서 산타페와 소렌토의 대결이 불꽃 튀긴다면 이젠 준대형 자동차의 대결이 또 다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바로 아빠들의 드림카 팰리세이드와 카니발의 대결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사실상 현재 산타페 풀체인지의 경우는 박시한 외관과 더 커진 전장을 바탕으로 바로 윗 형님인 팰리세이드를 위협하는 게 아니냐라는 예견들이 많았었지만 현장에서의 반응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실제 매장에서 옆에 팰리세이드와 같이 보니 산타페였지라는 생각이 다시 든다라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타페가 덩치를 키웠다 해도 급 차이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뜻도 될 텐데요. 그런 가운데 팰리세이드 풀체인지로 거론되는 LX3 후속 모델은 더욱더 덩치를 키운다라고 예고되고 있어 둘 간의 차이는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팰리세이드는 국내에서만큼은 준대형 SUV 시장의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게 되는 순간이 될 텐데요. 문제는 현재 팰리세이드의 판매량이 조금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말 첫 출시된 팰리세이드는 2020년까지는 사실상 유일한 경쟁 모델로 손꼽히는 카니발과 비등비등한 대결을 펼쳐왔지만 최근 들어 판매량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8월 팰리세이드의 내수 판매량은 3만 대가량으로 이 수치는 같은 기간 전년 동기 대비 10% 가까이 감소한 것이라 요새 SUV 차량들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큰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월 평균 3,700대가량으로 수치상만 놓고 보면 그리 나쁜 것 같지는 않지만 경쟁 모델로 꼽히는 카니발을 보면 1월부터 8월까지의 내수 판매량이 5만 대가량으로 월 평균 약 6,200대가량으로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 카니발의 경우 올 연말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어 연말 이후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번 카니발의 부분 변경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추가가 되며 준대형 RV 시장에서 우위를 확실하게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팰리세이드로서는 이렇다 할 반등의 기회를 찾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미 작년에 5월 페이스리프트를 단행하였고 풀체인지는 내년도 아닌 2025년 1월이 되어서야나 출시가 되기에 그때까지는 거의 암울한 시기를 지나야 한다라는 숙제가 주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현대차로서는 준대형 RV 시장에서의 패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팰리세이드의 풀체인지가 반영되는 2025년까지의 시간의 흐름에 순응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요. 아래 동생인 산타페 풀체인지 역시 소렌토 페이스리프트를 극복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지만 현장에서의 반응은 전혀 다른 결과로 흘러가고 있어 현대차의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라면 팰리세이드의 노후화와 맞물려 카니발의 판매량은 더욱더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실제로도 카니발의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이 4,900대가량이었지만 팰리세이드가 주춤하는 사이 올해 월평균 판매량은 1,300대나 늘어난 6,200대에 달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연말부터는 월평균 7,000대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자동차 업계에서도 예상하는 점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결국 현대차가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일한 것은 팰리세이드 풀체인지의 소식을 더욱더 많이 푸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카니발의 하이브리드는 1.6 엔진이지만 팰리세이드 풀체인지는 2.5 엔진이 탑재된다라는 차별성이 있다. 거기다 팰리세이드의 덩치가 준대형에서 대형급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커지게 될 것이다. 자율주행 역시 현 EV9에 들어간 레벨 3가 들어가며 카니발과는 다른 매력의 장점을 어필하며 대기 수요를 붙잡아 놓는 방법인 것이죠. 하지만 거의 1년에 해당되는 기간의 공백이 있는 만큼 과연 소비자들이 이것만으로 팰리세이드 풀체인지를 마냥 기다려준다라는 보장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 현대차로서도 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중형과 준대형 RV 시장은 기아에게 모두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나마 2024년 아이오닉 7이라는 대형 SUV 전기차가 등장한다고는 하지만 요새 EV9의 판매량을 봐도 아직 전기차가 이 시장을 장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수치가 말해주고 있어 이 역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예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시나리오로 팰리세이드 풀체인지의 내부 제품평으로 2개월가량 출시가 지연된 상황을 다시금 앞으로 앞당기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사실상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모델의 출시 목표는 당초 2024년 말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앞서 제품평으로 2개월가량이 늦춰져 2025년 1월로 바뀌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앞선 상황들이 지속이 된다면 현대차로서도 굳이 팰리세이드 풀체인지를 늦게 출시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기에 좀 더 빠른 대비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아마도 언제부터 공도에서 테스트 중인 팰리세이드 풀체인지의 위장막 차량이 포착되느냐의 시점도 있을 것 같네요. 과연 현대차가 계속해서 높아져가는 RV 시장의 인기와 더불어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한 팰리세이드 풀체인지의 조기 출시 카드를 꺼내들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또 하나 풀체인지 모델인 만큼 기존의 디자인과 어떤 차별성을 두고 나오느냐도 관건이겠죠. 사실상 요즘 현대차의 디자인을 보면 방향성이 너무 중구난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정체성도 없고 그렇다고 딱히 대중성을 띠는 모습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그때그때 디자인을 결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점들은 바로 판매량에서도 기아에게 하나둘 따라잡히고 있다는 것에서 분명 반성하고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은 팰리세이드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빠지는 위기 속에서 과연 현대차의 선택은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